네, 안녕하세요. 코리안 리서치 센터의 주동환입니다. 황 목사님께서 너무 그냥 강하게 얘기하셔서 제가 좀 이렇게 좀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냥 차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코리안 리서치 센터 잠깐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1989년에 제가 만들었는데요. 이 재미 한인 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에 있는 한인, 특히 코리아타운들에 대한 그 역사를 연구하고 자료들을 수집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 광복절과 건국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아마 여기 1950년대에 10대 이상 이렇게 사셨던 분이라면은 아마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아까 황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러한 혼란이 좀 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민족이, 우리 한민족이 준비하고 투쟁하고 싸워온 물론 그러한 것도 있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솔직히 얘기하면은 우리가 쟁취한 해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함석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해방은 도둑같이 뜻밖에 왔다. 어느 날 갑자기 맞이한 해방이었습니다. 그 당시 공산주의자였던 박헌영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닌 밤중에 찰실떡 받는 격으로 해방을 맞이했다. 사실 저도 물론 그때 살아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1940년대 한 10대나 20대를 사셨던 분들은 아마 그 당시에 감격을 기억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좀 어리둥절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관심 있는 거는 우리가 이 미주 땅 이쪽하고 우리가 이쪽에 살기 때문에 그쪽 1945년 8.15 해방 당시에 우리 미국은 어땠나? 미국에 있는 한인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당시 하와이에 한 6,500명 정도의 한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1903년부터 1905년까지 거의 한 7,300명 정도의 한인들이 하와이 사탕수수밭 농장에 왔었잖아요. 그 후손들이 거기 한 6,500명 정도가 남아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가 이 서부 지역,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한 이 서부 지역에서 한 3,000명 정도가 살고 있었고요. 그리고 뉴욕을 중심으로 한 이 동부 지역에 한 500명 정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10,000명 정도가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됐을 때 이 미국 땅에서 해방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우리 그 10,000명의 우리 그 재미동포들 중에 그 당시에 가장 먼저 해방의 소식을 들은 사람은 바로 이승만이었습니다. 그래서 8월 15일 날, 1945년 8월 15일 날 정오에 일본의 그 천황이 떨리는 목소리로 무조건 항복 선언을 하죠. 그것을 이승만은 거기가 8월 15일 정오일 때 여기는 8월 14일 밤 11시였습니다. 그때 11시에 라디오 방송을 듣고 일본이 패망했다는 것을 제일 먼저 알았다고 합니다. 그때 이승만이 그 라디오 방송을 들은 집이 바로 저 집입니다. 그 당시에 구미위원부라고 이승만이 만든 하나의 사회단체가 있던 그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 주소도 4716 스트리트, 워싱턴 DC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망 소식을 들은 이승만은 그날 밤에 자기 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한테 빨리 이제 귀국을 해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구미위안부 건물은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제7 안식일교회 예배당이 되는 바람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구입을 해서 이런 것도 보존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 되지, 상황은 그렇게 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8월 14일 밤에 그 일본의 패망 소식을 들은 이승만은 1945년 8월 15일 날 아침에 여기서 이 집에서 다시 한번 그 8.15 이제 일본이 패망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여기에 이제 패망했다는 소식이 막 퍼져나가니까 그때 이 워싱턴 근교에 살고 있던 동포들 한 30여 명이 이 집으로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왔겠죠. 그래서 이 뒷마당에서 조그만 이제 파티를 하고, 그 다음에 파티가 끝난 다음에 이승만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임병직, 그때 이제 이승만의 비서로 있던 임병직이라든지 장기영, 그 다음에 이승만 그 같이 있던 김세선, 뭐 이런 몇몇 사람들이랑 같이 이 집을 나와서 여기가 이승만이 살던 그 구미 위안부가 있는 곳인데 여기서 이렇게 파란선, 아마 차를 이게 거의 한 5마일 정도 되기 때문에 걸어서는 못 갔을 거예요. 차를 타고 이 길을 따라서 아마 이렇게 가지 않았나, 이거 제가 추정해 보는 겁니다. 그래갖고 여기 빨간 점이 있는 이 집, 차이니스 태번이라고, 차이니스 랜턴이라고 하는 중국집입니다. 일로 슬슬 이제 뭐 가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가서 점심 식사를 합니다. 점심 식사를 하고, 이 중국집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건물이. 그 대신에 이렇게 이탈리안 술집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1945년 8월 15일 날 이승만이 이 식당에서 점심을 하면서 해방을 맞이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해방에 들떠 있었겠죠? 이거는 이제 그 지금의 모습입니다. 지금 그 이탈리안 그 술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흥분해 있을 때 이승만은 혼자서 벌써 내다본 거예요.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이를 지혜롭게 처리하지 못하면 한반도에서 민족주의자와 공산당 간에 피를 흘리게 될지도 모른다 하고 걱정을 하더라는 겁니다. 남들이 다 흥분해 있을 때 이승만은 벌써 내다본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났죠? 그럼 또 5년 뒤에 남북 전쟁이, 6.25 전쟁이 일어난 거죠. 벌써 이렇게 앞을 내다본 거예요. 자, 이제 조금 시간을 띄워서요.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가 해방이 됐는데,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1946년에 우표를 발행합니다. 근데 이 우표가 6종을 발행을 했는데, 여기에 보시면 알지만 해방조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방조선.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은 됐지만 아직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호를 사용을 못했어요. 그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잠시 제국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1897년에 고종 황제가 되죠. 대한제국이 성립되면서. 그러다가 1910년에 그 대한제국이 망합니다. 8월 29일 날 일본한테 완전히 이제 이렇게 우리 경술국치라고 그러는데 일본한테 넘어가면서 완전히 이제 그 조선 그 대한제국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뭐라고 불렀나 우리를? 다시 조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제시대 때 동안은 우리가 다시 조선 백성이 된 겁니다. 그것이 이어져 가고, 우리가 이미 1945년에 해방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의 뇌리 속에는 우리는 여전히 조선인들이었습니다. 우표도 조선 해방이라고 이렇게 발행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1945년 9월 8일 날 미군정이 시작이 되죠. 미군들이 들어와서 미군정이 시작되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나서 1948년 5월 10일 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총선거, 그 당시 총선거 포스터인데 총선거가 열립니다. 근데 이제 제주도를 제외하고 198명의 재헌 의원을 선출하죠. 총선거에서. 그리고 총선거가 끝난 다음에 이제 재헌 의원 198명의 국회의원이 뽑혔으니까 국회의원들 모아놓고 회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1948년 5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중앙청,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당시 국회의사당으로 쓰던 중앙청 홀에서 198명의 재원 의원들이 모여서 제1차 회의를 합니다. 그때 이승만이 임시의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임시의장이 돼서 이 회의를 주재할 때 첫 마디가 기도하면서 시작합시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시작이 될 때 기도로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때 이승만이, 의장을 맡은 이승만이 이윤영 국회의원에게 기도를 부탁해서 이윤영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우리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런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재원의회에서 이승만을 초대 국회의장으로 신익희를 부의장으로 선출을 하고 또 재원의원들이 198명의 재원의원들이 협의를 해서 2개월 동안 협의를 합니다. 그래갖고 1948년 7월 17일 날 우리나라의 헌법을 만듭니다. 헌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그 헌법을 만든 그 기념식입니다. 헌법을 만들고 헌법을 공포한 다음에 중앙청 앞에서 그때 중앙청이 아니라 그때 그 우리나라 국회의사당으로 썼거든요. 그 앞에 사람들이 다 재원의원들이 모여갖고 이렇게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게 1948년 7월 17일입니다. 그리고 7월 17일 날 국회 이제 이렇게 헌법을 만들었잖아요. 헌법에 따라서 그 재원의원들이 모여갖고 대통령을 뽑습니다. 간접선거를 한 거죠. 지금처럼 국민이 다 한 게 아니라. 그래서 1948년 7월 20날 헌법이 발효된 지 3일 후에 그 재원의원들이 대통령을 뽑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대통령, 이시영이 부통령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헌 헌법에 보면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 김입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건국된 그 연호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3.1운동 1919년에 일어난 그 3.1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대한민국으로 건국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월 20날 1948년 7월 20날 아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7월 20날 대통령이 선출이 됐다고 했죠. 그리고 24일 날 취임식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중앙청 앞에서 지금 옛날 조선 총독부로 쓰였던 건물이고 중앙청이 되고 국회의사당이 되고 나중에 중앙청으로 되죠. 거기서 취임식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승만이 취임식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국가를 만년 반석 위에 세우기로 결심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3.1운동 정신을 이어받아서 국가를 만들지만 이제야 비로소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국가를 만들자 하는 그런 선언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1948년 8월 15일 여러분 다 알다시피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게 바로 그 선포식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1948년 그해 12월 12일 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을 받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인정이 되는 그러한 순간을 맞이하게 된 거죠. 아마 이런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1948년 8월 15일 날 비로소 대한민국이라는 용어를 쓴 우표가 발행이 됩니다. 이게 1948년 8월 15일 날 정부 수립을 기념하는 우표에 처음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게 된 그러한 우표입니다. 그리고 1949년, 그러니까 1년이 지난 거죠. 1949년 8월 15일이 됐을 때 독립 1주년 기념 우표를 발행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게 쭉 드리는 거는 여기서 쓰는 용어를 잘 기억을 해 두시라는 겁니다. 1945년 8월 15일은 우리가 해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은 아까 여기 먼저 나왔던 것처럼 정부 수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독립이라는 말을 씁니다. 독립 1주년. 그리고 1949년 10월 1일 날 그때 이제 우리가 나라가 됐으니까 나라에서 경축하는 그러한 날짜 국경일을 제정합니다. 나라 국경일 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럴 때 1948년 8월 15일을 광복절로 명명합니다. 근데 지금 조금 헷갈리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는 광복절 그러면 1945년 8월 15일 이걸 굳어져 있는데 1940년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다는 거죠. 1948년 8월 15일을 광복절로 생각을 하고 그날이 우리나라가 비로소 독립한 날로 생각을 하면서 나라를 만든 그러한 날짜로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949년 8월 15일 날 모든 언론사에서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체에서 발행되고 있는 그러한 언론사들의 그런 데서도 이구동성으로 1949년 8월 15일 동아일보 일면에 대한민국 독립 첫돌맞이 이런 제목을 답니다. 우리는 45년에 독립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45년 독립했다고 보질 않았어요. 비로소 나라가 만들어진 다음에 독립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 외에도 제가 시간 관계상 많은 자료는 제가 보여드리는데 여기 밑에 보면 이제 이승만도 그 연설에서 민국 건설 제1회 기념일인 오늘 우리는 제4회 해방일과 같이 경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국 이런 말을 비로소 쓰는 것은 1948년부터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1945년은 그냥 해방 이 정도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1949년 그러니까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1년이 지난 1949년 8월 15일 날 그 기념식을 하는 모습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은 있지만 대한민국 수립 1주년 기념. 그리고 그 당시에 있던 많은 사람들, 김규식, 김성수, 이런 그 당시에 사회 지도층에 있던 여러 사람들도 다 이구동성으로 1948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의 독립을 이야기하고 광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 당시 상황을 기억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있을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억을 못한 겁니다. 이미 우리가 제대로 우리의 역사는 제대로 온 거예요. 이렇게 흘러서 와서 1940년대, 50년대를 사셨던 분들은 그대로 기억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걸 기념을 했고요. 1945년 8월 15일은 해방이 되고 1948년 8월 15일은 우리가 독립을 비로소 하면서 정부를 수립하고 광복을 빛을 찾은 그러한 날로 기억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걸 기념을 했어요. 그래서 1948년 8월 15일은 전부 이렇게 됐는데 이게 1958년까지는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950년대에 사셨던 분들은 조금 기억이 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때를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기억이 없는 거죠. 왜 1958년까지는 기억이 됐냐면은 1958년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은 그 증거가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가 이 꽃전차입니다.
뭐 서울에 꽃 전차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런 것도 많지만 저도 어렸을 때 전차 탔던 기억은 나거든요. 근데 그때 8월 15일 되면은 이렇게 꽃전차를 만들어서 다니고 그랬는데 1958년에 만들어진 꽃전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은 건국 제10주년 기념. 그러니까 1958년대까지도 우리나라가 1948년에 건국이 됐다는 걸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알고 있었고 기억하고 있었고 그걸 기념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태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그거에 대한 요약인데, 근데 1958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 1948년 건국이라는 말이 없어집니다. 사라져요, 이렇게. 희미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광복이냐, 해방이냐, 정부 수립이냐, 건국이냐. 그래갖고는 전부 다 이렇게 흐지부지 돼 가면서 1950년대 후반부터 점차 광복, 독립, 해방 이런 말들이 모두 1945년 8월 15일을 뜻하는 단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건국이라는 말은 이렇게 사람들이 쓰지를 잘 않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한국 사람들의 기억력이 그만큼 짧다는 거죠. 기껏해야 10년까지밖에 못 간 거예요. 10년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서서히 그래갖고 60년대 들어서면 완전히 망각이 됩니다. 그리고 60년대 되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0년에 4.19가 일어나고 61년에 5.16 군사혁명이 일어나면서 1962년부터 경제개발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러면서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그냥 노력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다 기억에서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한테. 한 푼이라도 벌어서 경제 건설하고 먹고 살아야 된다. 잘 살아보자. 이런 게 우리가 등한시했던 거죠, 이제. 그래갖고 이렇게 건국에 대한 그러한 우리가 개념 이런 것이 점차 사라지게 됐다. 1950년대 말부터 시작해서 1960년대에 들어오면서 그 당시 사회가 굉장히 혼란하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여태까지 이런 증거들을 다 보여드렸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국경일이 5개가 있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날짜 순으로 얘기하면 3.1절, 제헌절, 광복절, 1945년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이렇게 5개가 국경일입니다. 뭐 현충일 이런 건 국경일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국경일인데 국경일은 보통 다 이렇게 쉬는데 여기서 제헌절만 쉬지 않고 있습니다. 제헌절을 쉬지 않고 있고요. 나머지 4개는 쉬고 있습니다. 한글날은 뭐 쉬었다가 국경일 공휴일로 했다가 공휴일 안 했다가 다시 또 공휴일로 2013년에 다시 또 공휴일이 되고 뭐 이렇게 좀 혼동된, 그러니까 국경일에 대한 개념, 국경일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게 지금 가치관이 잘 안 서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의미가 뭔지. 그리고 일반 국민들도 이제 국경일 하면 하루 공휴일, 노는 날 이런 정도로만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뭐 어떻게 하면 해외로 놀러 갈까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는 그런 게 오늘날의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우리는 좀 국경일에 대한 의미를 좀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억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걸 국경일을 지켜야 되는지. 근데 이제 이렇게 날짜 순으로는 이렇게 돼 있지만 이거를 좀 제가 의미상으로 보면은 이렇게 좀 저는 이렇게 순서를 정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천절입니다, 처음에. 우리나라가 열린 날이죠. 하늘이 열리고 우리 한민족이 비로소 역사에 등장하는 그러한 날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입과 귀를 열어준 한글날 10월 9일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외세에 의해서 한거에서
우리의 스스로의 주권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3.1절 이런 순서로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비로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조선 사람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있게 한, 존재하게 한 헌법, 이 제정된 날, 그 제헌절이 그 다음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헌법까지 제정이 됐으면 그 다음에 뭐가 와야겠습니까? 다시 또 해방이 된 날이 와야 될까요? 아니죠. 그 헌법에 기초를 해서 나라를 세운 날이 와야 되는 거죠. 순서가. 그죠? 그래서 우리는 1945년 광복절을 하는 게 아니라 1948년 건국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좀 맞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한민족의 역사적인 서사인데, 국경일을 보면은 그 나라의 국민성이라든지 그 민족 정신 이런 거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순서대로 지켜져야 되는 것이 국경일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여기 제헌절까지 해서 법까지 다 만들어 놨는데 그 다음에 오는 국경일이 해방이라고요?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1945년 해방도 기념을 해야죠.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쟁취한 그러한 해방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쨌든 기쁜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념을 해야죠. 그것도.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기념을 하고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될 날은 1948년 8월 15일이라는 겁니다. 왜냐? 당연한 거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대한민국 국민인데, 우리가 대한민국 생일을 우리가 기념하지 않으면 누가 해줄까요? 그냥 해방? 이거 너무 약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945년 8월 15일은 그냥 해방이라고만 우리가 보통 알고 있었어요. 조선 해방. 그리고 1948년 8월 15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수립뿐만 아니라 광복의 의미도 있었고요. 건국의 의미도 있었고 민국 수립이라는 의미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의미로 복합적으로 사용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1945년 8월 15일 그 해방된 날은 광복의 의미가 더 커요. 사실 원래 광복, 다시 말씀드리지만 광복도 48년을 의미하는 거였거든요. 이전 40년대, 50년대는. 근데 너무 굳어져 있잖아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1945년 8월 15일은 그대로 그냥 광복절로 하자. 그리고 기념을 하자. 그렇지만 1948년 8월 15일은 건국절이라는 걸 우리가 새로 만들어서, 사실 새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억을 못했다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기억을 다시 살려서 건국절로 하자 하는 걸 제가 여기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